안녕하세요. 사서 K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람 도서관의 사설을 자처하며 마치 사람 도서관처럼 자신의 환자들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나종호님의 뉴욕 정신과 의사의 사람 도서관이라는 책입니다. 덴마크에 있는 사람 도서관. 이곳은 여느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동안 대여할 수 있는 곳인데요. 다른 도서관과 다른 점이라면 책을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여한다는 것. 그리고 기간이 1, 2주가 아닌 30분간 내가 빌린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경험을 통해 나와 다른 사람들, 소수 인종부터 이민자, 조현병 환자, 노숙자,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람 도서관에서 힌트를 얻은 저자 나종호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이 정신과 의사로서 마주한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이를 이겨내고 또는 이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소개하고자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책에서 등장하는 그의 환자들은 대부분 이 소수자, 다시 말해 사회적 약자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종호 교수님은 이야기의 힘을 믿기에 그리고 자신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자신의 눈앞에서 스스로의 의미 있는 삶을 소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간직하고 있던 편견에서 벗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노력을 통해서 그 간극을 좁힐 수 있음을 알기에 이를 소개하고 전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의 이해의 간극을 좁히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나종호 교수님이 레지던트 시절 만났던 환자들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노숙자가 된 맨하튼의 잘 나가던 변호사, 약물 중독인 줄 알았으나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지속적 애도 장애를 겪는 할아버지 등 그가 만난 이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노숙자, 약물 중독자, 정신질환자라는 하나의 단어로 표현이 되지만 그들의 이면에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들에 집중을 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레지 시절 마이클이라는 친구와의 대화에서 마이클의 대답을 통해 자신 또한 이방인이라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경험을 통해서 더 좋은 정신과 의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사회적 약자로서의 환자의 마음까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기억하며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책에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전한 후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와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사람에게 공감하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질문을 통해 공감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공감을 할 수 있지만 꼭 굳이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에게 공감을 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불가능에 가까웠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꾸어준 제이콥의 어머니의 일화를 소개하며 경험하지 않아도 공감할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사람은 경험한 만큼만 공감할 수 있다 라고 굳게 믿고 있던 나정호 교수님은 공감이라는 것이 자신의 경험치와 무관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죠. 더불어 공감 능력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학습과 의지, 노력에 의해 발달시킬 수 있기에 오해를 통해 분열하는 사회를 연결의 사회로 바꾸는 길은 공감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사회적 낙인, 자기 낙인 혹은 내재화된 낙인, 그리고 제도적인 낙인으로 구분되는 낙인의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이러한 낙인에서 그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낙인은 정신질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시선을 의미하며 자기 낙인 혹은
내재화한 낙인은 대중의 편견, 차별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개인이 자신이 앓는 질환에 수치심을 느끼는 등 부정적인 태도를 스스로 체화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낙인은 기업이나 정부 같은 대규모 조직에서 일어나는 정책적인 차별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정호 교수님은 소수자 혹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집중을 많이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그 노력 자체가 그들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고, 본인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언젠가 그 누군가에게 낙인 찍히거나 배척되는 대신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교수님의 이야기를 읽고 나서 길에서 마주하는 홈리스나 구걸하는 이민자들, 그리고 지난 건물 1층에 약물 치료를 하러 방문하는 중독자들,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약간의 변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느끼게 되었다기보다는 느끼려고 노력을 했다는 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변화하는 저 자신을 통해서 공감에 대해서, 앞서 교수님이 언급한 경험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공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완벽하게 공감을 할 수 없고 편견을 가지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지속됨으로써 저부터 변화할 수 있기를, 그리고 나중에 교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봅니다. 나정호 교수님께서 언급한 서울대학 의과대 정신과 권준수 교수의 말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로 그만큼 나아질 것이기에 저 주변의 사회가 제가 행하는 그만큼이라도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사서K의 책 소개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사서K가 매주 들려드리는 다양한 책들과 만나실 수 있습니다.